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머니를 저희에게 돌려주셔서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낸시 거스리 사건에 중대한 새로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그녀의 납치범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법당국도 서베너의 여동생 집 안에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밤새 언론은 집안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몸값 요구서를 받았다고 알려진 텔레비전 방송국 중 한 곳이 그 금액이 얼마일 수 있는지 공개했습니다. 저희는 Law and Crime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낸시 거스리 사건의 주요 새로운 전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바나 거스리가 밤사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가족이 유괴범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수백만 달러의 몸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상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해합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를 저희에게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며 저희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 거스리 가족이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2월 1일 애리조나 투손 근처에서 낸시 거스리가 한밤중에 집에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받은 몸값 요구 편지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은 물론 거스리 가족도 이 몸값 요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편지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몇 가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FBI에 따르면 그 편지들에는 두 개의 마감 시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 목요일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약 24시간 후, 즉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중 언제인지 곧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편지들은 현재 몸값을 요구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알려진 첫 번째 몸값 요구 편지입니다. 지난주 초에 최소 2개의 투손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과 TMZ에 편지들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값 요구 편지가 투손의 한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 보내졌고 그 편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송되었습니다. 하지만 TMZ에 보내진 첫 번째 몸값 요구 편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왜냐하면 TMZ가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비록 FBI가 특정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요. 그들은 그 편지에서 많은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 지갑으로 보내라고 했고 TMZ는 그 비트코인 지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협박 편지들이 진짜인지 낸시 거스리, 낸시 가트리를 납치한 사람이거나 사람들이 보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편지에는 낸시가 안전하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스리 가족이 몸값 지불 영상을 올린 것을 보면 그들뿐 아니라 법 집행 기관도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투손 애리존에 있는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 두 번째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기한이 지난 후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거스리 가족이 어머니를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이와 대화하는 영상을 본 것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몸값 요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언론이 받았다고 말하는 몸값 요구서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법 집행 기관은 투손 지역의 여러 장소를 수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론사 소속 기자들도 있고 투손에 있는 온라인 블로거들도 있는데 이들이 법 집행 기관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하나 게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거나 도시의 특정 지역에서 활동이 있었을 때마다 말이죠.
하지만 거스리 가족, 특히 가까운 가족들, 사바나, 그녀의 여동생, 남동생, 그리고 낸시 거스리가 실종되기 직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에 대해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TMZ는 FBI가 다시 몸값 요구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투손의 한 지역 방송국이 몸값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에 대한 큰 소식을 전했습니다. K군 TV는 지난주 초 처음 받은 편지가 몸값 요구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구 금액은 600만 달러였고 마감 시한은 월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투손의 또 다른 텔레비전 방송국이 두 번째 몸값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스리 가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쪽지들에 대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반응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곧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납치범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낸시 거스리를 데리고 있다면 만약 그들이 이 일의 책임자라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비트코인 지갑에 넣은 많은 돈을 옮기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곧 그 부분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와 단서의 실마리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젯밤 많은 이들이 사바나 가트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경찰이 애니 가트리 집에 나타난 영상을 보고 반응했습니다. 이 일은 토요일 밤 낸시의 큰딸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낸시 거스리 씨가 실종된 날 저녁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녀는 우버를 타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게임을 하며 저녁을 함께 보냈고 밤 9시 45분쯤 가족 중 한 명이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보안관이 전했습니다. 보안관은 누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줬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니 거스리의 집에서 움직임이 더 많아진 듯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요원들이 애니의 집에 나타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 3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 뉴스네이션의 브라이언 앤튼에 따르면 일부 경찰 활동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집 안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안관 부서는 토요일 밤 약 3시간 동안 왜 애니 거스리의 집에 갔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도 이 사건에 용의자가 없으며 관심 인물도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는 많은 연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FBI가 이 사건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 활동 시절부터 자신을 취재해온 사바나 거스리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에어포스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고 곧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가트리 가족이 최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전에 그 발언을 했으며 가트리 가족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 크리스 나노스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많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관할 구역에서 진행되는 동안 그는 철저히 감시를 받아왔고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그가 애리조나 대학교 농구 경기장에서 목격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그는 그 경기장에 있었고 거의 같은 시간에 그의 부하들이 애니 거스리의 집에 있었습니다. 실종자 전문 사설 탐정 스티브 피셔 씨와 함께 현재 사건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로앤크라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큰 진전이지만 거스리 아이들인 사바나와 오빠 여동생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상에서 그들의 말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영상 때문에 그녀가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이 한 사람에게 말하는 듯한 부분도 이해됩니다. 그들은 그 대화에서 나온 어떤 것에 대답하거나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가 아니라 새로운 소통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이 직접 받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우리는 당신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들이 요구사항과 완수 방법을 이해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돌아올 수도 있는, 신뢰가 생길 수 있는 상황처럼 들리네요. 그리고 나서 몸값이 지불되고, 만약 지불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위협이 따르는 거죠.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100가지도 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낸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희망을 잃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몸짓 언어라는 게 정말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봤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소셜미디어를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들이 한 모든 말을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거 FBI가 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혹시 특정한 암호 같은 단어나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알다시피 이전 영상에서 영화에 대한 언급 같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이 사건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자들이 거리에서 수사관들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애니 거슬이나 낸시 거슬이 집에 찾아가곤 했죠. 그 가족과 가족 간 소통에 대해 FBI나 보안관 모두 철저히 비밀을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은 게 거의 없으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그들이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상황을 봤을 때요. 그냥 메시지들이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져요. 특히 사바나 거스리가 AI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리고 만약 생존 증거를 보내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TMZ에서도 그렇고 꽤 공개적으로 메시지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들은 바로는 그들이 받은 이미지 같은 건 없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 생각이 가는 방향이 그런 거예요. 거스리 가족이 납치범들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심지어 경찰과의 소통도 알 수 없어요. 들어봐요. 제 생각에는 최근 24, 48시간 동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제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다는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그 영상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소통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서였는지 아니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그들은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통해 직접 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인스타그램에서 소통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제 생존 증거는 필요 없다고, 돈을 지불하겠다고, 그리고 이 일이 그냥 끝나길 바란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모든 몸짓 언어를 비판하는 당신의 말처럼 제 말은 알다시피 사바나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녀는 항상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요. 프로페셔널이죠. 네. 프로페셔널이고 그녀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아 보이고 지금도 그래요. 카메라 앞에 절대 서지 않는 그녀의 오빠와 언니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도 소셜미디어를 본다면 모두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모든 몸짓 하나하나, 모든 미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모두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몸이 저절로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약간의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는 건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그들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반나도 그걸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반나는 카메라 앞에서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사반나는 제 말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이유로든 잠을 제대로 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몸짓 언어를 비판하려고 한다거나 그게 어떤 의미냐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FBI로부터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몸값 요구서에 적힌 두 번째 기한이 월요일이었어요. 네? 이 영상이 토요일에 공개됐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영상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돈을 지불하겠다는 말은 일요일 밤쯤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마감일까지 하루 남았는데도 이렇게 나와 알겠어요.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안전하게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누군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잡히길 원하고 우리 엄마가 돌아오길 원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FBI가 이 사람이 누군지, 그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고 구출 작전을 벌이다가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500만 달러를 지불해서라도 일이 안전하게 끝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잡아 비트코인을 되찾으려 할 겁니다.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블록체인에서 옮기긴 쉽지 않을 겁니다. 현금으로 바꾸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아마도 그들은 일종의 해지 전략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돈을 먼저 내야 하지만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사례에서 FBI와 법무부가 이런 지갑들을 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건 실제로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건 괜찮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약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허약한 상태에서는 월요일까지 기다리는 게 제 생각에는 그들은 그냥 원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알고 싶어 하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그들은 허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끝내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FBI가 그들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FBI는 절대 그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거나 내지 말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을 조언해 줄 것이고 아마도 그들은 그런 조언 중 일부를 따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반나카 아마 자신의 친구들과 인맥에 많이 의지하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반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보안팀도 있으며 오빠나 언니와 상의하면서 모두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꼭 법 집행 기관이 제안한 방법과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이런 들어온 이메일들을 보면 처음에는 투손에 있는 두 개의 텔레비전 방송국과 TMZ에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은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만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데 IP 주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FBI를 속이는 게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자원이 투입됐는데도 FBI가 이 이메일들이 어디서 보내졌는지 전혀 모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누군가를 상대하고 있고 이런 범죄는 완전히 다른 시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유형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아마추어 같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세계 기관에 전달된 이유는 웹폼을 통해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제출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곳들 중 상당수는 인턴들이 그런 제보함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질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여러 곳에 제보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잘 전달됐다는 걸 알면 이제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필요할 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단 한 번의 소통이 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물론 그 이후로 한 번 더 연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들어봐, 나는 돈을 이체하길 원해. 이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길 원해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되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소통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다음 연락 때는 FBI가 셀 신호를 가로채는 스팅레이 같은 장비를 설치해 놓았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내 말은 그들도 잡히기 싫어서 이 정도만 하자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돈을 내거나 이건 심리전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냥 돈을 내고 지켜봐야 할지, 이 기회를 잡아야 할지 고민하게 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 존재하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게 돼. 그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 나는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모든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게 된다면 반대편엔 정말 기술에 능숙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녀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고용한 거지. 그게 문제야. 나는 FBI 같은 조직이 생각나. 그리고 그들은 정부기관이 해킹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거나 어떤 회사가 공격을 당하면 그걸 추적해서 북한까지도 밝혀낼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거야. 누가 낸시 거트리를 데려갔을까? 그 사람들이 FBI로부터 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 그들이 그 협박 편지가 어디서 보내졌는지 전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추측하건대 어디서 보냈는지 알아냈는데 그게 확실히 걱정의 수준을 높이는 건지 궁금해. 이런 협박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엄마 집 지하실에 있는 어린 10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 아마도 그들이 여러 개의 VPN을 사용하고 IP를 숨기고 그런 걸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지역인지는 좁혀놨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 어느 지역인지는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거친 VPN을 통해서
이제는 시스템도 구축해놨을 거야. 이제는 그 트래픽의 유입 쪽도 볼 수 있게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싶지 않아 해. 내 생각엔 메시지 몇 개만 더 보내면 FBI가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거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몰라. 그게 바로 트럼프가 뉴스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의미한 거야. 하지만 그건 지금 그들이 설정한 방식으로 봤을 때 아마도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걸 완전히 들키지 않고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제 그녀를 어떻게 돌려보내겠어? 알잖아. 그냥 아무데나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야. 왜냐하면 어디에나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20마일 떨어진 곳이라 해도 차량이 이 사막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잴 수 있잖아.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는 그곳에 그 차가 있는 걸 봤어. 그리고 FBI만 있는 게 아니야. 분명히 비밀 경호국도 있고 국토안보부도 있고 국경순찰대도 있을 거야. 내 말은 모두가 이 사건에 관여해서 그들이 이걸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해. 내 생각엔 그녀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면 살아있든 아니든 그때 이 사람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거야. 우리는 구트리의 가족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알게 돼. 배우가 누구든 그를 쫓아갈 거야. 그리고 만약 네가 알다시피 나도 알아. 한 텔레비전 방송국이 몸값 요구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600만 달러였던 것 같아. 또 누군가 600만 달러를 받아도 그건 그냥 은행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 알다시피 나는 회계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 하지만 그런 돈은 분명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 맞아. 그리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경우를 보면 그래, 지갑 소유자가 누군지는 익명이지만 지갑 자체는 완전히 공개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 모두 그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볼 수 있어. 600만 달러가 그 지갑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 지갑의 모든 거래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알겠지? 그리고 여러 주소에서 비트코인을 모아서 석고 세탁하는 시스템들도 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 하지만 들어봐. 법무부나 FBI, 재무부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데 정말 능숙해졌어. 또한 작년엔 비트코인 압수 사건도 있었지. 그들이 이를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600만 비트코인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 돈이 언젠가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걸 현금화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거든. 맞아. 그리고 내 생각에 FBI는 아마도 사람들과 거래를 하지 않을 거야. 몸값을 지불할지 말지는 가족이 결정할 일이란 건 알지만 FBI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찾는 걸 멈추지 않을 거야. 설령 몸값이 지불돼서 낸시 거스리 씨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피엔딩이 온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몸값 요구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파악하려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이제는 서베너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들까지 그 부분도 수사에 포함되고 있어. 하지만 또 알다시피 이건 좀 이상한 상황이야. 오해하지 말고 나는 미디어 접근을 지지하지만 이건 마치 모든 순간이 공개되는 것 같아. 보안관 대리나 요원이 낸시 거스리의 집이나 애니 거스리의 집 아니면 어딘가에 있는 서클 K 주유소에 나타나 투산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해주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젯밤에는 보안관 대리들이 애니 거스리의 집에 나타난 것 같았어.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고 우리는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지. 이건 거스리 아이들이 그들이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올라온 직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 우린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일도 아닐 수도, 뭔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보통 집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있어. 우리가 봐온 것들이야. 보안관 부서와 FBI 사이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대중과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 이 범죄 현장이 처음 넘겨진 방식 때문이야. 한 가지 말하자면 보안관이 이 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 밖의 다른 경우에는 현장이 넘겨지거나 다시 넘겨졌을 때 그건 FBI에 의해 다시 넘겨진 거였어. FBI가 들어가서 현장을 조사했고 그들이 다시 현장을 풀어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간 거야. 하지만 어젯밤은 정말 흥미로웠어. 왜냐면 FBI가 거기 없었거든. 전부 내가 기다렸고 실시간으로 지켜봤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맞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보안관 부서의 부보안관들이거나 보안관 부서에서 온 사람들이었어. 전부 PIMA 카운티 소속이야. 제복을 입고 있었고 FBI는 거기 없었어. 그러니까
만약 이게 루미놀 테스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아. 그건 닦여진 혈흔 증거 같은 걸 검사하는 거지.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내 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FBI 범죄 현장 기술자들이 그런 생물학적 증거를 처리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안에 없었어. 알다시피 그들은 파란 장갑만 끼고 있었고, 그랬다면 타이백 슈트와 호흡기도 썼을 거야. 교차 오염 방지 때문이지. 만약 정말로 생물학적 증거나 혈흔 증거를 검사하고 있었다면 말이야. 그리고 그 현장에는 모든 장비가 들어있는 범죄 현장 트럭도 없었어. 그리고 루미놀도 아니었지. 그냥 들어가서 뿌리고,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사진을 찍기 시작하지. 그리고 또 그걸 특정한 방식으로 조명을 비춰야 해. 어두운 데서 그 사진들을 찍으려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플래시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 알겠지? 그래서 내 생각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FBI가 거기 있을 이유를 못 느꼈으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만약에 어떤 수색 영장이 발부된다면 FBI가 그걸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건 확실해. 왜냐하면 보통 FBI가 수사에서 주도 기관이 아니더라도 수사 과정의 실무를 담당하거든. 대부분 그들의 범죄 기술자들이 모든 걸 처리해. 다시 몸값 얘기로 돌아가서 가족이 지불하기로 결정할 때 말이야.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소문에 따르면 비트코인 링크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FBI가 그 돈을 받아서 대신 지불하는 거야? 온라인 쇼핑처럼 바로 결제하는 건가? 신용카드 거래는 아니지만 비슷한 건지 가족이 직접 하는 건지 궁금해. 가족이 결정한다는 건 알지만 근데 누가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거야? 예를 들어 좋아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FBI는 오랫동안 몸값 요구 상황에서 조언자 역할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어요. 그들은 법적으로 몸값을 지불할 수 없고 절대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확고히 하고 있어요. 그냥 끝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결정은 가족이 한다고 말해요.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몸값을 받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몸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와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FBI나 재무부 또는 그 누구도 그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가족이나 가족을 대신하는 누군가가 그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하게 되죠. 실제로 그들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거기에 송금해야 합니다. 나는 600만 달러라는 금액도 어떤 금액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만약 600만 달러라고 한다면 그들은 600만 달러를 송금해야 하고 그 돈은 즉시 비트코인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불하는 시점의 가치로 바로 전환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게 즉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노트북에서 비트코인 주소를 입력하고 정말 이걸 보내시겠습니까? 예? 정말 보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끝나지만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공개 원장에 남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걸 볼 수 있어서 아무나 그걸 그냥 가져가서 여기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현금화해서 이쪽으로 보내거나 여기로 송금할 수는 없어요. 그걸 지우는 건 그들에게 정말 어렵죠. 전 세계가 FBI와 재무부뿐 아니라 도르밋도 그렇다.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 기관이 그 비트코인 지갑을 영원히 주시하게 될 거예요. 그래 그게 문제야. 나는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들이 비트코인으로 받으려 하면 추적이 안 되나 싶지만 실제로는 아주 잘 추적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알지. 그래서 사실상 추적이 되는 건 아니야. 아니지. 지갑 소유자로 신원이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현금화하려면 그걸 보내야 하잖아. 그걸 어떤 형태로든 통화로 바꾸려면 결국 은행 계좌로 들어가야 하고 그 계좌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려워지는 거지. 그리고 람보르기니 같은 걸 사고 싶으면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차량 누가 등록했지? 람보르기니는 어디로 갔지? 이렇게 물을 거야. 그걸로 네가 어떤 자산을 사든 그 사람들은 그 자산이 결국 누구에게 가는지 추적하려고 할 거야. 왜냐하면 차량 식별 번호든 소유권 증서든 일련 번호든 뭐든 간에 알다시피 그래 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고. 내 말은 그냥 알다시피 구트리 가족의 이 영상들을 보면 그들에게 감정이입이 돼.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려는 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들이 돈을 지불할지 다음 단계를 지켜보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FBI가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게 몸값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면 말이야. 하지만 만약 그게 가족 가까운 사람이면 가족 구성원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건 예를 들어 그들이 전직 직원이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주변 인물을 알고 있다고 해보자. 하지만 FBI는 아직 그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과 가족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이야. 만약 FBI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떨까? 하지만 그들은 또 관련 없는 사람에게 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해.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겠지? 그래서 정말 까다로운 상황이 되면 그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만약 가족에게 듣고 있어요. 돈을 내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말이야. 그러면 그들은 일종의 속내를 드러내야 하고, 알다시피 그래서 월요일까지 상황이 정말 빨라질 수도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우리는 일요일에 녹음 중이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지켜볼 겁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실종자 사설 탐정 스티브 피셔 씨, 로우 앤 크라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낸시 거스리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나 피마 카운티 FBI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하실 번호는 520-351-4900입니다. FBI에 연락하시려면 1-800-FBI로 전화하시거나 tips.fbi.gov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공한 온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 주시고 이제 피콕에서도 온더 케이스 에피소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